DYC 여행 스케치 한국문화유산 돋보기입니다. 우리들이 1주차에 LMS 수업을 하고 2주, 3주 통합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DYW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교양과 같은 교양 교과목의 경우는 LMS 수업으로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주차 때 한국 문화를 보는 눈을 선색형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부분의 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들 3주차에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에 대한 조를 짜고 또 같이 그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의 차원에서 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색형 이렇게 4주차 강의를 LMS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우리들이 문화를 보는 기본 잣대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화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은 각각 서로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문화를 감상하는 것들은 어떻게 감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면 가장 기본적인 잣대 기준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선, 색, 형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세계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선에 담겨져 있는 한국 문화의 선형은 어떤 것인가, 형에 담겨진 한국 문화재의 조형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색에 담겨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것들이 세계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들이 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내면을 보다 더 깊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이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이 되겠죠. 개요를 우리들이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개요라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지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만든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와 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대로 만든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세계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민족 문화유산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의 표현이겠죠. 꾸준히 쌓아온 것. 그렇다 보면 우리 문화유산을 통해서 과거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와 맞닿아 있는 현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키고 또 다른 문화를 자기와 구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서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요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건데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만든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문화를 생각하는가 라는 겁니다.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권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지식이나 문화가 곧 힘이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자본을 대신하는 외피를 쓴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결국 우리들이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고유 문화들을 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문화들을 이해하면서 친근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배운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차원보다는 좀 더 우리 것들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 세계의 문화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또 이 달리 생각을 해볼 수도, 폭을 넓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금줄 없이 태어난 세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도 쉽게 다가서지를 않습니다. 인공적인 거대함과 정교함에는 좀 익숙하지만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에는 조금 약하고요. 그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차원 것들은 욕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거나 또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멋이냐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다른 이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문화의 화려하고 세련됨, 이거에는 조금 이 익숙하지만 질박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우리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요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것과 화려하고 세련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유산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어떤 공감의 잣대, 그것을 해석하는 다양하고 열린 시각을 마련을 하면 보다 더 즐거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 색, 형은 우리 문화를 보는 하나의 잣대이자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을 감상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눈을 감고 2초, 3초 정도만 생각을 같이 해 보시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선색형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은 선입니다. 잠깐만 요 글을 읽고 한번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우리들이 이 시는 다 알고 있다시피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들을 받나요? 굉장히 평온하고 거의 또 조금 게으르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 실개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직선인가요? 우리들이 게으른 울음을 우는 그 곳은 직선으로 잘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인가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직선보다는 곡선에서 주는 멋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안한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소나무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지금 김홍도의 바둑둑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보면 소나무는 푸르름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곡선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들이
그저 곡선이라기보다는 아주 힘찬 곡선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용트림을 하는 듯한 힘, 거기에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푸르름, 이 밑에서 선비들이 논일고 바둑을 두고 있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변의 기상으로 쭉쭉 뻗는 형태로 표현될 법한 소나무는 한국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소나무는 세월의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굽이굽이 노련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거기서 불편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얻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 두 번째 생각을 해보죠. 엽전은 왜 둥글고 네모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엽전들을 기본적인 엽전들의 우리들의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기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모양들이 저기를 이룹니다. 기본적인 도형들을 이루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세모나게 만들고 동그랗게 여기에서 엽전이다 라고 해도 요건 엽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반대로 네모나게 만들고 동그랗게 엮어서 만들어도 이건 엽전이다, 돈이다 그러면 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둥근과 네모난 것들을 만들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직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그려보세요, 하늘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동그랗게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70~80%는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는 모습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돈을 꿰어서 쓰는 것들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돈의 형태들이 우리들이 전통시대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사상의 형상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금줄을 느려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금줄들을 닿을 때 대문들이 있는데 금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다는 것들은 없다. 금줄을 어느 정도는 느려단다. 그것들은 뭐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데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을 형상화한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생각하는 대로 표현한다 라는 것이죠. 즉 양은 하늘의 모양이기 때문에 둥글고 음은 땅의 모양이기 때문에 네모나다. 즉 엽전의 기본 형태는 전체는 둥그렇고 구멍은 네모졌으나 결국 그 엽전을 꿰어쓰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춘의 공방전은 이 엽전을 비유한 가전체 작품이라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에다가 씁니다. 떳떳할 상, 평평할 평, 통할 통, 보배 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이 각진 것이 아니라 둥글어서 떼떼굴 굴러가는 것이 돈이니 어느 사람이거나 반기지만 결국은 사람이 그것들을 꿰어쓰는 것이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만든다라고 하는 데에서 기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화는 암기화와 수기화가 기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전통적인 지붕들은 우리들이 기화로 불에 오래 건디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흙을 구워서 만든 건축 자재죠. 그러면 건축 자재면은 지붕을 덮을 때 세모나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덮어도 기와일 수 있고, 네모나게 덮어서 지붕을 덮어서 빗물이 떨어지도록 장치를 해도 기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암기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와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반원, 그 다음에 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물고 들어가는 형태의 기와들을 만들었다. 요게 우리들이 암기와와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걸 암기하고 여기 등에 있는 건 수기화겠죠. 요렇게 해서 기와 등을 형성하고, 요거는 기와 등을 형성하는 거고요. 요거 기와 등이죠. 요건 기와 고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들로 만든다. 요거는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와 중국은 이렇게 만들지만 일본과 서양에서는 요렇게 암수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기와들을 서로 엮어서 그 이 지붕을 덮는 그런 문화들을 만든다. 즉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그 이 문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것들도 결국은 서양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자기네 생각들을 닮아서 그 표현들을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충이라고 하는 것과 효라고 하는 것들을 문자도로 해서 많이 그림으로 그렸고, 요것들을 화려하게 그린 다음에 마치 벽에 거는 장식처럼 썼습니다. 이러한 장식을 할 때 문자도에 효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들이 효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효자는 원래 의미들을 보면 이렇게 노인할 때 노자에 자식 자자인데, 어른이 늙으면 자식이 그 어버이를 등에 업고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업고 가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글자가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우리들이 글자가 해석이 되는 거에서 어떤 부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들을 담았느냐면, 결국 여름에는 부모가 잠들기 전까지 부채로 더위를 식혀드리고, 요거는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손자가 기대서 더울 때 모기도 쫓아주고, 요런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던 손자가 이제는 크게 되면 부모들께서 잠들기 전까지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든다는 인식, 요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부채인데, 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밤에 눈을 뜨고 잔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조심한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들을 우리들이 보면, 요 문자도를 보면 효라고 하는 효라고 하는 이 글자에 요 끝에 보면 부채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고기가 달려 있습니다. 요 물고기가 결국 조심하고 조심한다 라고 하는 뜻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들 인식 속에 부채라고 하는 인식들을 담아서 여기 부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만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든지 간에 어떤 문양을 봤다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해결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한국 미에 그러면 어떤 선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편안하게 와닿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지붕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이쪽에 있는 한국의 이 근정전들을 보면 우리들이 지붕선에서도 살짝 이렇게 굽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처마에서는 이렇게 높이 쳐마 올리는 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반전곡선의 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엮여서 볼 때 결국은 직선만 있는 어떤 형태들이라기보다는 곡선을 통해서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도 그럼 직선은 없냐? 그러면 직선도 여기서 뻗어나오는 힘이 있는 이 첨화 곡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선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런 모습들을 상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서양의 첨탑 형태과 동양의 이러한 지붕의 형태들은 서로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주합로 부분이죠. 아래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각이 있는데, 이 물과 건축물과 사람들의 조화들을 꾀하면서도 지붕을 보면 이렇게 처마에 용마루에 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추녀마루를 통해서 다시 반전곡선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이러한 곡선들을 만드는 가운데 요 앞부분에 있는 지붕과 앞부분에 있는 요 건축물들의 지붕과 요것들의 지붕들을 서로 달리함으로 인해서 앞에 것들은 작고 우진각 지붕으로 만들고 뒷것은 팔짝 지붕으로 만들면서 이 조화롭게 보이게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환경들이 자연스러움과 이 벗하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과 일본과는 서로 다른 멋들을 나타내더라 라는 것이죠. 중국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직선의 면이 강조되어 있고, 직선이 면이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쭉 뽑아내는 것들이 반전곡선을 이루기에는 우리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용마루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추녀마루가 내림마루라고 하는 것들이 길게 늘어졌을 수밖에 없는 하항식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더라. 규모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규모도 요게 굉장히 크고 요것도 굉장히 큽니다. 규모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건축물들이 주는 어떠한 느낌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보면 부드러운 선 속에 자연스러움을 추구해 가고 있다. 요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도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붕의 형태 중에 우리들이 주합로처럼
팔짝지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렇게 용마루가 있고 그 다음 내림마루가 있고 추녀마루가 요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네 면의 처마곡선을 통해서 지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것들이 이제 원물을 출 때에 한껏 벌어진 여인 내의 치마폭 같기도 하다. 이게 이제 치마가 바람에 이렇게 쭉 돌면서 벌어지는 모습들과 비슷한 그런 멋들을 자태들을 나타낸다라는 것들이고 결국은 그것들이 하늘을 향해서 살짝 올라간 곡선의 모양의 경쾌함과 야릇한 흥분감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처마의 곡선과 각도의 길이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인상에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차이는 언뜻 보기에 미묘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으면 한국 전통 건축 문화의 깊은 멋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된다. 또 나아가서 세계 문화, 중국, 일본, 가까이는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점차 넓혀가면서 중앙아시아, 유럽 또 근현대의 건축물들까지도 어떠한 멋들을 살리려고 했던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박물관이라든지 또 프랑스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적인 전통의 미와 현대 건축의 미들을 융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공학자이기도 하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미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요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철학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우리들이 살펴보는 주제가 될 겁니다. 각국에 있는 건축가들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남긴 건축물들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될 것이고 잣대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추구하는 미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한 대로 만들어낸다. 선은 그것을 읽어내는 하나의 잣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색, 형,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